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김원동 SH 사장 퇴진했다는데 건설 마피아들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분 원래 뭐 하는 분이에요? 원래 경실련, 본부장 출신이죠. 경실련이 뭐 하는 곳이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해가지고 1989년에 설립돼서 3대 시민단체이며 금융실명제 제정에 공헌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곳이고,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찾아내죠. 국회의원들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을 띄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토지랑 건물을 분리해서 반값 아파트 같은 정책들을 내긴 했는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고, 경실련이 예를 들어 분양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양가 높여서 수익 많이 잡수시고 있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저랑도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실련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분양 원가 공개해라,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 마피아들에겐 눈에 가시입니다. 자, 김원동 SH 사장이 퇴진했는데 실험적인 주택 정책들을 내놓은 인물로 유명하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함구하던 분양 원가 공개 자료를 전면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SH가 공급해온 아파트 원가 베일을 벗겨서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선분양제 대신에 토지 임대부 후분양제 방식을 적용해서 반값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고,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왜? 이번 정부가 집값 띄우려는 정책이었어요? 집값 낮추려는 정책이었어요? 띄우려는 정부니까. 반값 아파트 막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밖에 안 했죠. 500가구, 590가구, 260가구, 273가구는 다 합쳐도 한 1600가구 정도 되죠. 1623가구니까. 반값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잡혔을까요? 아니면은 안 잡혔을까요? 아무래도 집값 잡는 데는 더 도움이 됐겠죠.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임대부로 월세를 내긴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정부의 DSR 정책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뉴비들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갭 투기꾼들은 여유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전세가를 올린다. 그래서 전세 DSR이랑 정책 대출 DSR을 죽어도 안 하죠. 이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요, 건설 마피아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한다. 대표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못했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든 그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든 전세가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전세대출을 퍼줘요? 자, 기존 전세대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버팀목이나 신생아 전세대출 이런 것들을 막 싼 금리로 퍼주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생아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전세 과소비를 했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은 그런 대출을 내줬을 때 전세 과소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근데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혹은 신생아 전세 대출에 대해서 풀어주면 풀어줬지 막지 않고 있죠. 하다못해 전세 DSR도 안 막고 있죠. 그런 것들 보면은 건설 마피아의 전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지금 김원동 전 SH 사장은 사석에서도 SH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 제가 다른 인사들은 몰라도요, 김원동 SH 사장님만큼은 저랑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혁신적인 주택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혹은 LH 등 관련 기관과 공개적으로 맞짱을 뜬 것이 사장직 연임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다. 국토교통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값 안 잡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죠. 안달이 났잖아요. 건설 원가 공개 막상 해보니까 이번에 저기 강동 반값 아파트 하는데요, 진짜 원가가 그렇게 고급 자재를 썼다고 하는데 원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죠. 근데 다른 데 건설비 어때요?
물가 올랐다고 치더라도. 물가 올랐다고 치더라도 개판으로 지었는데 공사비는 더 받죠. 그래서 원가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짓는 것들 말고 그 강동에 그 SH에서 건설한 반값 아파트, 그 아파트 자재들을 일반보다 더 고급진 걸 썼는데도 분양가가 이 정도다라고 김원동 SH 전 사장이 이야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건설사들은 공개도 안 하면서 계속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SH는 저렇게 원가를 공개했는데 LH는 원가 공개 안 하면서 분양 이익률이 SH의 2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공기업도 원가 공개 안 하면서 남겨 처먹고 있었던 거죠. 그걸 토대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다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것들이 분양가 높이는데 영향을 크게 준 거죠. 그러면서 2년 새 분양가 40% 올랐다. 이게 시멘트, 레미콘 때문이고, 이런 것 공사비 인상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 공사비가 30% 뛰었죠? 막 그러면서 이게 3년간 30%가 뛴 거예요. 이게 21년에 가장 많이 뛰었고, 22년에 줄었고, 23년에 거의 안 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분양가는 얼마나 올랐어요? 분양가는 1년에 40%씩 올라요. 공사비 문제예요? 제가 인건비 부분 말씀 많이 안 드렸었죠. 인건비 폭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공사비? 지금 공사비 탓할 수 없어요? 철분 가격 쭉쭉 떨어지고 있죠? 시멘트 중국산 갖다 쓴다고 하고 있죠? 올해 막 분양가 공공도 한 6%씩 올리고 민간은 더 올리고 있죠. 인건비 건설업 몇 퍼센트 올랐어요? 1.93% 올랐어요. 올해 물가 얼마 올랐어요? 2.3% 올랐죠. 근데 건설 경기 안 좋은데 건설 인건비 때문에 분양가 더 올라갈 거고, 물가가 2.3% 올랐는데 인건비가 1.93% 올랐어요. 물가만큼도 안 올랐는데 분양가 올라갈 요인이 돼요? 인건비 물가보다 더 올랐죠? 철근 가격 떨어지죠? 시멘트 올린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에 비하면 택도 없게 올라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한 2% 오르고, 철근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지고, 시멘트 가격이 한 10% 올라가고, 레미콘 가격이 한 3% 올라가고, 뭐 크레인 이런 쪽에 한 5% 올라갔다. 그러면은 떨어진 건 빼고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분양가는 20% 올리자. 이게 현재 건설업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원동 전 SH 사장, 그리고 그 전에는 경신현 본부장이었죠. 이분이 원가 공개를 몇 년째 하라고 이야기한 거다. 1년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3년 내내 3년치 다 보고 이미 건설비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021년에 건설 공사비 지수 20%대 올랐어요. 근데 서울 분양가는 2022년에 10%도 안 올랐고 2023년에는 한 2%? 1%, 2%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분양가는 6%, 7%씩 늘렸죠. 매년. 그리고 그 전에 건설비 폭등할 때는 물론 분양가 그 이상 더 늘렸고. 제가 통계를 1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사비 상승이랑 인건비 상승보다 분양가 상승이 더 빠르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셨고 밀려난 거죠. 따지고 보면. 연임 의지가 있었고. 사실 저기 들어가면은 좋을 일 없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지. 안 되면 욕 먹는 거고, 그 전에 해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 잡으려는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도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체시행해보지도 못하고, SH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국토교통부잖아요. 교통부가 막으면 어쩔 수가 있나. 근데 국토교통부는 건설마피아의 전신인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고, 이야기하는 거 봐봐요.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가 있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한 정책이라군요. 건설사들 대출 풀어주고, 건설사들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고, 건설사들 분양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그런 규제 풀어주고, 거기서 집값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니까 뉴비들 유입시키려고 정책 대출 풀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재민아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똑같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간 거예요. 왜? 자기 돈 3%밖에 안 넣고 대출이 97%니까. 자기 돈 300억 넣었어요? 대출 9,700억 해가지고 1조짜리 사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금리가 3%에서 5%로 오른다고 합시다. 물론 PF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보다. 그러면요, 3%라면 얼마예요? 291억이에요. 근데 5%가 되면요, 485억이 됩니다. 자기 자본 300억 들어갔는데 1년 이자만 485억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SH 공기업부터 원가 공개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토지 거품을 깎기 위해서, 토지 거품이 거주하는데 크게 주거비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제외한 건설 부분만 공급해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정책들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되니까 밀려난 상황인 거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분은 밀려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정책으로 집값 띄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금융시장으로 가계부채를 부풀려서 부동산을 살렸는데 그게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6월에 이제 임기 마치고 도망가는 거다. 그런 거라서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발악이고 다음에 진짜 집값을 잡는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는 건설 원가 공개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DSR 제대로 적용하고 이게 뭐 전세라든가 정책 대출까지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 확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공급 부족이란 여론으로 무리하게 건설하는 거 그러면서 뭐 민간 분양으로 띄운다는 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요 다 집값 띄우는 정책이에요. 그런 것들보다 공급 늘리고 공공 임대 늘리고 그리고 건설 원가 똑바로 공개하고 이것만 잘해서 집값은 정상적으로 잡힌다. 거품이 끼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이것들을 누군가가 엄청나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건설 마피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껴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갭투기꾼들 이런 사람들의 이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일 뿐인 거고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실수요자들은요 대부분 돈 못 벌어요. 그냥 올라서 좋은 것보다 기분이 좋다. 떨어져서 나쁜 건 기분이 나쁘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